블랙 이즈 블랙의 블랙이에요. 그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뭐 좀 아는 분은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분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그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요거예요. 빰빰빰 스펙. 그러면 스펙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자면요. 스펙은 단순한 페이퍼 컴퍼니예요. 즉, 실체가 없죠. 이렇게 시작하면 대부분 사기가 같잖아요. 근데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 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10년 이상 자본금 얼마, 회원수 얼마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뛰어난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 갖고 그거 갖고 재투자를 해서 이 기업을 키우고 싶은데 그 시장이 또는 시간이라든지 또는 그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한마디로 페이퍼 컴퍼니라는 걸 먼저 만들어 갖고 상장을 해 놓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하죠. 제가 간단하게 우리 집 불고기집을 하거든요. 불고기집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불고기집을 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데 어떤 머리 좋은 친구들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코스피에다가 그냥 뭐 보통 이름을 지을 때는 신한 뭐 그 다음에 스펙 22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회사가 될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돈을 먼저 모아놓고 해서 그 코스닥에다가 기업을 먼저 상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 조건에 맞춰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네들이 기업을 이제 찾는 거죠. 어떤 기업을 찾느냐? 한마디로 좋은 기업, 그리고 기술력이 좋은 기업, 또는 나쁘게 생각하면 돈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찾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집이 불고기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 SPAC를 아까 얘기한 코스닥 신한 스펙 22U라는 걸 만든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서 불고기를 먹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당신네들 이거 기술 특허도 갖고 있고 이 고기 정말 맛있고 손님도 많으니까 이익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코스닥에 상장을 해줄게요. 그리고 그 돈 갖고 당신네들은 프랜차이즈를 많이 내고 그걸 하시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걸 지금 네이버에 있는 그 친구분의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우선은 회사를 설립을 해야겠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공모주. 그러니까 여기선 한 주당 2,000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주가가 기본가가 한 주당 2,000원이 되고 요거 돈을 모아 갖고 SPS 상장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코스닥에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불고기집이라든지 아니면 떡볶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점포라든지 이런 합병 기업을 물색에 가서 좋은 데를 찾았어요. 근데 이게 3년 안에 돼야 되고 안 되게 되면 물색이 실패되기 때문에 상장 폐지로 이어지는 거고 물색이 성공되면 합병주의 주주 경과해서 합병회사로 재상장이 되는 거예요. 좀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얘기처럼 머리 똑똑한 친구들이 SPAC로 설립해서 공모 한 주당 2,000원짜리를 해서 나스닥 코스닥에다가 먼저 상장을 해놓고 합병 기업을 물색을 했는데 우리 집 불고기집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집에 와서 하자라고 해서 총회가 통하면 저희가 합병 회사로 창성하면서 그때는 아까처럼 무슨 스펙 22호 이게 아니라 맛있는 불고기 이런 걸로 해서 재상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기본 주가는 여기에서 한 주당 2,000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3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색이 실패하게 되면 당연히 요
우리가 올랐던 SPH 아까 얘기했던 무슨 스펙 22호는 상장 폐지가 되는데 예, 이것만 들으면 어감상 우리 매우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상장 폐지가 되면 투자 원금하고 이자를 고객한테 그냥 돌려줘요. 즉 여기에 돈을 넣었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한 주당 2,000원씩 사고 이자는 큰 의미 없으니까 빼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자체에선 리스크는 없어요. 근데 다만 좀 더 내려서 보게 되자면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만 여기 보면 여기 좀 있네요. 요렇게 해서 스펙 시장이 있어요. 어차피 코스닥에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 종목 뭐 무슨 약간 우리 블랙이라면 블랙 스펙 22번을 그때그때 사고 팔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2,000원 이하로 매수하게 되면 확정 수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년 후에 이 스펙이 어떤 회사하고 합병을 못해. 그러면 2,000원하고 이자를 주는 거니까 만약에 1,900원짜리가 있다고 하면 1,900원에 샀다가 3년 후에 해서 합병 안 한다고 하면 1,000원씩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리스크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나는 여기 보니까 지금 스펙이 1,900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난 이거 1,900원 사고 내가 봤을 땐 얘 합병 못할 것 같으니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투자 관념으로서 이 스펙주를 샀는데 얘네들이 덜커덩 어떤 애들하고 딱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합병 회사가 당연히 얘네들도 좋은 회사로 하겠지만 만에 하나 장난치면 나쁜 회사로 하게 되면 공모를 해서 그 지금 요즘 유명한 거 말이 안 나오는데 이제 상장을 그 이름으로 아까처럼 우리 불고기집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2,000원 이하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랑 합병해 갖고 올렸네 라는 건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야 얘네들 이런 좋은 기업하고 갖고 왔는데 야 2,000원이야 그러면 야 이건 너무 싼데 라고 하면 그 가격이 쭉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이제 스펙의 투자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펙 자체가 상장에 폐지되면 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되기 때문에 안전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회사하고 합병이 된다고 했을 때 그 회사가 한마디로 내가 주식을 사듯이 정말 내가 이게 회사는 난 괜찮은데 난 이런 회사의 이 회사의 마인드가 난 마음에 들어 라고 생각하면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스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마 왜 그러냐면 카카오 게임즈인가 요즘 공모 때문에 사람들 되게 많이 막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갖고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할까?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나스닥에도 스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만 좀 알아서 먼저 준비해둬도 되는 건데라는 약간 그런 아이디어가 돼갖고 우리 깜깜이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보면 고위험 고수익 투자, 저위험 저수익 투자. 그러니까 만약에 합병이 성사되어 합병 기업으로 주식이 재상장되어 계속 보유한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병이 됐다라는 게 전제에 대해서 이게 재상장돼서 계속 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10달러짜리가 1달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0달러가 100달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저수익 투자라는 건 합병 전,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오기 전에 주식 매수 청구를 해서 그냥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달러 미만으로 해갖고 요걸 매도해갖고 10달러에서 하게 되면 아주 낮은 위험으로 아주 적은 투자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는 스펙인데, 우선 제가 이 스펙에 대해서 어떤 것 때문에 관심이 가게 됐냐면, 제가 현대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기사를 읽다 보니까 얘네들이 미국의 카누라는 회사에 투자했다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카누는 뭐지? 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요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런 차를 만든다고 하는 전기차인데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현대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회사는 요 밑에, 그러니까 이거를 스케이트보드 뭐 그런 이거 뭐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현대차에 관심이 있던 건 뭐냐면, 현대차가 자동차, 전기차의 플랫폼에도 되게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관심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앞서 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뭘 믿고 관심이 있고, 뭘 앞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만나는 점에 이 회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카누라는 회사가. 미국 회사예요. 그리고 스타트업 회사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좀 알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추구하는 게 뭐냐면, 요게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는 게 길었다 줄었다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형차든 약간 중형차든 이 플랫폼 하나 갖고 쉽게 만들 수 있고, 차체를 위에다가만 씌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뭐 내년, 내후년 전기차가 나오는데, 일반 엔진을 기반으로 갖고 있던 차하고는 다르게 나오는 차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게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라고 했을 때, 전기차라는 건 저도 이제 요즘 배워가는 건데, 요렇게 이제 플랫폼만 기본 돼 있으면 위에다 껍데기만 씌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했을 때, 카누라는 업체가 그래서 현대차가 카누에 투자를 했고, 또는 니콜라가 현대가 우리 손잡자라고 했을 때 현대가 거절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카누라는 전기차하고 이미 손을 잡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했더니, 이게 아까 얘기한 스펙으로 해갖고 HCAC라고 해요. 이게 이제 카누하고 이제 8월, 저번 달이었죠? 8월 해갖고 HCAC에서 카누하고 우리가 합병하기로 했습니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즉 뭐냐면 3년이니까 올해 말인가 내년 초인가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이제 카누하고 합병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를 올해 말 정도에 저희가 상장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는 지금은 HCAC로 나스닥에서 살 수 있지만 그때부터는 카누라는 걸로 재상장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카누라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얘네들이 추구하는 이익은 우리는 차를 팔겠다가 아니라 우리 넷플릭스 구독하는 것처럼 차를 구독하는 개념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마인드가 재밌더라고요. 그래, 테슬라하고 경쟁하지 말고 구독 서비스를 한 다음에 그 제조는 현대가 맡고, 얘네들은 이거에 대한 차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 뭐 설계라든지, 그리고 플랫폼에 대해서 뭐 설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 차를 뭐 일주일간 구독해서 타세요. 아니면 한 달간 구독, 3년 구독,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업을 가게 된다고 하면, 전 이런 회사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이 회사에 지금 스펙이라는 방법으로 얘네들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카누랑 합병하기로 한 HAC에다가 소량의 돈을 한번 투자해보자 라고 해갖고 저번 주에 좀 샀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왜 스펙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CNN에 기사가 있어서 이걸 한글로 돌려봤더니, 전통 월가에서는 이런 스펙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럴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오래됐고 전통이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얘네들이 약간 야매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최근에 코로나19 이후로 그런 기술 위주 회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코로나 상태에선 예전에선 가능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투자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그거를 좀 더 짧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스펙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모이고 있다라는 그 CNN 이제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니콜라 같은 경우도 그 나스닥에 상장된 이제 수소차 있잖아요. 수소 트럭. 그것도 그 스펙을 통해 갖고 단계를 거쳐서 상장을 했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니콜라 같은 경우는 보자면 스펙이 10달러였다고 하게 되면 한때는 70달러까지 올랐었잖아요. 지금은 한 3, 40달러 되나요? 한번 보죠. 오, 많이 떨어졌다. 와우. 이 90달러까지 올랐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업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트렌드예요. 지금의 어차피 스펙주라는 게 예전에 우리도 뭐였었죠? 무슨 버블용, 그, 코스닥 처음 올라오고 했을 때 무슨 닷컴만 달면 그 주가 10배씩 오르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깜깜이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는 자기 포트상의 어느 비율이고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전기차 중에서 어쨌든 지금의 대세는 전 전기차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한테 있어서 대세는 환경하고 그리고 가장 큰 건 환경.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전기차, 수소차들이 있는 거고 그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전기차가 어떤 큰 패러다임을 만들 텐데 그래서 그 전기차를 관심을 있고 그렇다면 그 관심 있는 전기차 중에서 상장되는 회사를 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스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스펙에 이미 등록되어 있어서 상장되는 기업에 큰 나한테 위험하지 않은 돈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괜찮은 나한테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공부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약간의 전문성을 내가 좀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스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깜깜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차후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또는 그래서 이게 성공을 했는지 또는 내가 몰랐던 어떤 리스크들이 있었고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 우리 깜깜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죠. 오늘 내가 너무 진지했었나 봐요. 그냥 한마디로 나는 카누라는 업체 현대가 이 회사를 선택했을 때 요즘은 저는 그냥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한국인에 대해서 약간 존경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회사를 선택했다고 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믿음이 약간 있습니다. 솔직히요. 되게 신앙적인 거죠. 미신적인 거죠. 그래서 현대가 좋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가 그런 선택을 한 카누라는 업체를 봤더니 허무맹랑하지만 그 사업 마인드가 좋아요. 그래서 이 허무맹랑한 사업에 나도 좀 한번 발을 담그고 싶어 라고 찾아봤더니 그게 스펙이라는 곳에 올라가 있었고 한마디로 우리는 우회상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올라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기업에 내가 어느 정도 수량 투자했다가 상장을 하는데 어차피 최근 트렌드에 있어서 전기차 업체가 상장을 하게 되면 큰 수익이 있다라는 걸 많이 봐왔잖아요. 내가 낼 거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요건 베팅을 해볼 만하다라는 계산하에 요 업체 스펙 중에서 HCLC를 한번 찾아본 건데 우리 회원분들은 뭐 하시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실 분도 없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재밌게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또 계속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블랙이었고요. 내일은이라든지 내일 모레 무슨 종목 제가 갖고 있었던 거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있는 거 있으면 다시 그걸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블랙이었습니다.